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머신러닝 베이직을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패턴 리코그니션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가 딥러닝이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클래시파이어로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그런 이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그 얼굴 인식이었어요. 사실 화상 얼굴, 그러니까 이미지에 얼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베리피케이션 하나 또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경우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 머신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이제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준비했고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러닝 알고리즘의 새로운 세대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적용됐던 그러한 리니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서는 80년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만 우리가 쭉 연계해 왔어요.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은 어떤 구성, 특히 XOR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러닝 메소드는 상당히 theoretical하게도 잘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알겠지만 넌리니어한 부분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그것이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1980년대 이전하고 이후로 나눠지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우리가 확률을 이용한 디시전 트리라든지 이렇게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에 설명했지만 많은 이 부침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거의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로 결국 이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는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지나치게 이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적용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약에 인식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피처를 찾고 그것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지 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구분해 가지고 구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여기에 이제 little theoretical basis라고 되어 있죠. 이론적인 베이시스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로컬 미니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넌리니어 함수, 넌리니어 펑션에 대한 에피션트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VM에서.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 좀 우리가 커널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 커널 트릭에 대한 것을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전히 넌리니어한 그런 함수,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이제 이름한 서포트 벡터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서포트 벡터라는 것은 소위 디시전 서피스 또는 우리가 하이퍼플레인, 초공간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보여지기는 3차원 공간밖에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플레인. 2차원에서는 직선, 3차원,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 3차원이 다 다른데, 1차원에서는 점, 2차원에서는 직선, 3차원에서는 공간,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나누기 위한 어떤 디시전 서페이스가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디시전 서페이스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벡터들을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정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시전 서페이스에 약간 가까우면서 또 물리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서포트 벡터인데, 이런 서포트 벡터들은 클래시파이어가 우선 어렵죠.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서포트 벡터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점들,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디시전 서페이스를 갖다가 옵티멀한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그러니까 몇 개 개수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중간에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두 개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 라인을 그을 수도 있고, 좀 가장 편한 게 이제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 equal 0라는 그 a, b, c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2차원 우리가 평면상에서 우리가 선을 그는 거니까. 그래서 긋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이 이제 XY라고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돌려서 그리는데, 그래서 ABC라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뭐가 옵티멀한지 모든 걸 다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옵티멀한 것을 찾는 과정이 여기 이제 기존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퍼셉츄론이라든지, 퍼셉츄론이 이제 로스 함수를 전부 정의하는 거잖아요. 어떤 선을 긋고 그곳에서 이제 다 계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 이게 지금도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서포트 벡터 머신과 이 기존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나 어떤 이 로스 함수를 이용한 어떤 separate linear classifier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하이퍼플레인과 또 우리가 difficult point, 아까 우리가 difficult point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걷을 때, 아니면 이렇게 걷다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 두 개의 값하고 여기 한 개 값은 여기 굉장히 가까운 값들이죠. 이런 값들은 굉장히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점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점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가정하고,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 서포트 벡터들로부터 가장 멀리, 여기서부터도 멀어야 되고 여기서도 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찾다 보면 어떤 이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공간상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인투이션, 하나의 그 개념, 우리가 떠오르는 인투이션으로서는 디시전 서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노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하이퍼플레인하고 디피컬 포인트 간의 간격을 맥시마이 시키는, 최대한 시켜서 만들어주는 A, B, C, 이게 웨이트 값이죠. X, Y는 이제 점이 되겠죠. X, Y는 하나의 점이고 A, B, C는 W 플러스 B라는 그런 어떤 웨이트 값인데, 웨이트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직선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패트하게 한다고 가정하면, 패트하게 가정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의 종류가 많지가 않겠죠. 그죠? 초이스가. 그래서 이것들이 초이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만약 이곳에,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얘가 서포트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물론 요게 점들이 개수가 많지 않은데 좀 더 개수가 많이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좁혀놓고 계산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SVM이라고 하는 것은 이 Separating Hyperplane 주위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서포트 벡터들이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면 이거를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2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의 요곳에 떨어진 거리가 수직거리가 이제 마진인데 그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서포트 벡터를 정하는 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포트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됐다. 요 점과 요 점이. 그럼 이렇게 하면 수직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보다는 더 좀 이렇게 내로워지죠.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능이 얘가 더 우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는 그러니까 이 전자처럼 maximize margin. 이게 이제 정성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known as large margin classifier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decision function이라는 것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선 서브세트를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쿼드라틱 프로그램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지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그 값을 감소시키는 웨이트 값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디퍼런스 줄이고 요것에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두 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개 정의를 살펴보면, 자, W라는 것은 이제 그 하이퍼플레인과 노멀, 수직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하이퍼플레인.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플레인이 있죠. 그러면 수직인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존재하겠죠.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W가 XI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XY 두 데이터가 있겠죠. XY라는 어떤 점으로 코디네이트를 갖는 포인트들이 X가 되겠고요. Y는 뭐냐면 클래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이너리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0과 1인데 1과 마이너스 1 편의상 그렇게 클래스를 나눴어요. 그래서 수식이 0, 1로 하는 것보다 1 마이너스라는 것이 훨씬 좀 심플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는 식. 여러분들이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여기서 살펴봤듯이 자, X에다가 웨이트 어떤 변환식을 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서 이것을 사인, 그래서 스텝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다른 리니어 함수를 넌리니어 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경우에 이 클래시파이어 값들을 이용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값이 얼마냐? 그것이 이제 0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클래시파이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마진을 두기 때문에 1과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클래스나 중간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포트 벡터의 특징입니다. 서포트 벡터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 안에는 데이터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소위 요 함수식에서 이것이 반드시 1보다 크거나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yi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작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작기 때문에 이 자체 값이 1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자, functional margin of dataset. 그러니까 마진은 어떻게 되냐? 마진은 어떤 점들의 미니멈 펑셔널 마진의 2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전체가 마진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세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1일 경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마진입니다. 구해진 최소 마진입니다. 최소거리예요. 수직거리.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 수직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 마진은 이 거리의 미니멈 밸류의 2배다. 그죠? 자, 2배만큼 twice가 된다. 그죠? 그래서 토탈 마진은 한쪽에 있는
경계면에서 서포트 벡터 면까지의 그 면과의 그 디스턴스 2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요 식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distance example to separator. 여기에 지금 x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이제 하이퍼플레인 제로인 값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서포트 벡터로 구성된 면이 하이퍼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자, 그래서 어떤 x로부터 x-라는 것의 퍼펜디큘러, 여기 사실은 여기에 w 벡터가 주어지는데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퍼플레인의 그러니까 노멀한 수직인 거죠. 예, 수직인 것을 그러니까 수직 벡터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걸 유도하는 것인데, 자, 서포트 벡터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지금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 그러면 r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이 벡터가 x와 x 다시 간의 디스턴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있는 w랑 평행하면서 수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r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 얘 r은 뭐냐면 이 벡터, 유닛 벡터죠. w 이게 뭐야, 그 매그니튜드로 나눈 유닛 벡터가 되는 거죠. w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r을 곱한 값을 우리 결국에 이렇게 이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x-에서 x로 향하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x-라는 것은 결국 x에서부터 요게 r을 벡터를 갖다가 뺀 거잖아요. 이걸 뺀 건데 여기 이제 y는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게 이제 그 영역이 y 꼴 1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y 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결국에 y가 원래 x-는 x 마이너스 r w 절대 지분에 w 이렇게 하면 되는데 y를 집어넣더라도 똑같죠. y가 1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x-가 있다 그러면 얘가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벡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x-에서 x- 빼기 xy 이렇게 되고 y가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가 결국 y에 따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따라서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되겠죠. x 벡터량이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요 식이 그러면 이해됐죠? 이렇게 써진 이유, y는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쓴 거예요.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x가, x-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는 뭐예요? x-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식이, 결국 요 식이잖아요. 요 식을 성립해야 되잖아요. wt x- 플러스 b는 결국 요 선에 딱 걸린 점 x-니까 0이 되겠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걸리는 여기 어떤 점들은 서포트 벡터 점들은 wt x x 1이라고 그럴까요? x1 플러스 b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wt x-인데 x-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 w의 그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요것의 두 개의 이 내적하는 것을 곱한 것을 스퀘어 루트 하면 되겠죠. 루트. 우리가 벡터에서 배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자, 매트릭스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wtx-yr 그 다음에 w 나누기 요게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 식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성립해요. 요 식이 여기 wt 곱하기 w하고 w 스퀘어가 루트의 관계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가 절대치 값이 들어갑니다. 이걸 구해보면 요 r이 y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w 나누고요. 요거 더하기 요거 요쪽이 이항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식이 됩니다. 그죠? w의 거리에
길이에다가 wtx 플러스 b 이게 r이 된다. 벡터. 여기 향한 x-에서 x로 향하는 벡터. x-에서 x로 향하는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y의 값에서 플러스면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아래로 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크기가 중요하죠. 요 아래 크기는 결국 요것의 전체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r이 이제 중요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뭘 구하는 거예요? 로를 구하는 거예요. 로. 네, 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점하고 여기에는 x-점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요거를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판별하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좀 전에 그래프를 잠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wtxi 플러스 b를 곱한 것이 0이 되는 거죠. 네, 0. 그 다음에 얘는 wt 곱한 것이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wt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 이 위에 있는 요 중간에는 우리가 판별하지 않는 영역이고 요 영역하고 요 영역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요 영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영역이죠. yi가 1일 경우에 그 다음에 yi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두 식이 잘 보면 서로 어떤 이상한 관계식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식을 종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yi에다가 wtxi 플러스 bi를 곱하게 되면 이게 지금 플러스 1일 때는 얼마입니까? 요 값이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게 여전히 플러스 1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디스전 서페이스 상에서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두 식을 갖다가 결합하면 이렇게 요식이 됩니다. 한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xi에 대한 yi가 트레이닝 데이터잖아요. xi, y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면 wt하고 b에서 요 값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항상 1이 되도록 w하고 b를 갖다가 결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서포트 벡터는 1이고요. 나머지들은 플러스 1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맞는 거죠. 에러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의 경우에는 어떻대요? 이게 이퀄일 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R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 값이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1일 경우에. 그럼 요 R이 결국 뭡니까? 요게 결국에는 요 전체가 로잖아요. 그럼 요것에, 요 떨어진 거리는 결국 2분의 로가 되는 거예요. 요게 2분의 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2분의 로는 1 W니까 결국 이게 W죠. 크게.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뭐예요? 요거의 2배라고 그랬죠? 2배. 그러니까 W의 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VM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뭐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이 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W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시켜. 요거를 갖다가 최소화. 이 전체는 최대화. 이렇게 시키는 거를 우리가 SVM의 러닝이다. 이렇게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0인 여기 중간에 나눈 건데 요거와 근접한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 요 값이 1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곱하고 x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요 값의 계산이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로가 아까 계산한 대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아까 했기 때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개 가장 직선거리는, 최소거리는 요것과 요것의 두 개 디퍼런스가 2가 되는, 요거 절대치 빼기, 요 절대치가 지금, 요게 지금 2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쿼드라틱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갖다가 이제 포뮬레이션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xi, yi에 대해서, 로우가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이 두 개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값을 구하라. W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잖아. W하고 B가 구해주면 플레인이 정해지는 거니까.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일 경우에는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때는 이게 마이너스 1.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식을 결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터 포뮬레이션은 자, 요것을 최대시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W라는 게 결국 요 두 개 곱한 거잖아. 분모분 바꾸면 2분의 1에 WT, W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다. 그리고 요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 조건 하에서, 요 조건이 성립되는 조건에서 요것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우리가 W하고 B를 찾으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한 식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자, 다시 썼어요. 이 식에서 자, 이거를 옵티마이징 쿼드라틱 펑션 subject linear constraint. 자, 쿼드라틱 옵티마이징 프로블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알파 i를 새로 도입하고 이걸 구합니다. 요걸 구해가지고 이걸 구함으로써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가 됐어요. 그죠? 요 어떤 value 펑션 q 알파가 알파 i의 전체 값 각각의 점들 xi의 점들 모든 점에 그 ai를 다 구하고요. 그 값들을 전부 썸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값들에 이렇게 더블 알파 i, 알파 j 서로 크로스로 알파 1, 알파 2, 알파 1, 알파 3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전부 다 yi는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어쨌든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부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서로 다른 값들을 곱하게 되면 내적하게 되면 밸류가 되겠죠. 스칼라가 됩니다. 이 스칼라 양이 어떻게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여기서는 이 value 펑션입니다. value 펑션이 q라고 썼어요. 이거는 요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했고요. 자, 다음 조건이 이렇게 된다. 알파 i, yi 곱한 거. 그러니까 매 i마다 알파 i가 정해지고 yi가 있잖아요. 이 두 개 곱한 것은 항상 전체 썸메이션은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요거에 대한 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든 알파 i에서 알파 i는 항상 넌 네거티브다. 0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그래서 여기서 yi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다 플러스더라도 결국 썸메이션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 i라는 것이 결국 0이면은 넌 서포트 벡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 i는 서포트 벡터의 경우에는 알파 i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파 i는 0이 돼요. 자, 그거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가 만약에 4개다. 그럼 알파 i는 4개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멀티플라이어를 4개를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제 여기서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유도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그 수식을 우리가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가 뭐냐면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오브젝트 펑션이. 근데 서브젝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yi 곱하기 요 곱한 wxib가 지금 요거죠. 요거 y에다가 요 곱한 것이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 빼기 요것은 0보다 작습니다. 1 빼기 요 yi 곱하기 어떤 값, 어떤 이 계산값, wp에 따른 계산값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값에다가 알파를 곱하고요.
요것을 곱하면 더해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i에 대해 썸메이션 하면, 이거 우리가 L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우리가 라그란지 그 값이라, 라그란지. 로스 함수가 아니고요, 라그란지 식이 되겠습니다. 자, 라그란지 식에서, 여기에는 W가 있고, 이 B를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편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것이 W 벡터가 되고요. 얘는 뭐예요? 예, 여기서 W 나누면 yi, xi,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세 개 곱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제로가 되는 거 최소하잖아요. 최소되기 때문에 W는 알파i, yi, xi. 그러니까 알파i를 구하면 뭐 요가 말고 있고 xi 하니까 결국 W를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B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알파i가 있고 B가 있으니까 B 없어지고 알파i가 전부 알파i, yi가 썸메이션형. 아까 여기에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식이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의 라그란지 함수의 편입을 한 값이 0이 되도록 할 경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요걸 이용해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여기에서 요 식이 요 알파i 1 곱한 게 이거고요. 2분의 1에다가 W가 뭐예요? 요 식이잖아요. W는 알파i, yi, xi, 썸메이션. 요걸 곱하게 되면 요게 요 식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뒤에 값이 전부 알파i 마이너스 알파i, yi 요 뒷부분 요거는 전부 제로가 됩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요 알파이하고 요거만 남아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기 때문에 자, 이것이 라그란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 맥시멈 알파 i를 전부 구하는데 밸류 우리가 요 아까 그냥 q라고 그랬는데 q 알파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이 성립되면서 요 조건 성립하면서 요것이 최대가 되도록 w하고 b를 갖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우리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xi하고 y를 집어넣으면서 요 값이, 여기에는 요 값이 알파 i를 구하고 그 알파 i에 대한 값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도록 w를 구성하는 것을 그러니까 qa 값을 요 값을 갖다가 맥시멈 시키는 것이 우리의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프로그램 뭐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터레이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 라인이 두 개가 있죠. 요게 1 라인하고 마이너스 1 라인. 요게 지금 걸리는 게 서포트 벡터가 3개가 존재합니다. 그 서포트 벡터 아닌 것들의 모든 알파는 전부 제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3개가 있는데 그것의 알파들은 전부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요 yi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yi가 플러스 1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알파 i하고 y하고 곱한 것이 썸메이션이 전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0.6, 0.8 더하면 제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요 알파 i를 구한 다음에 w와 b를 갖다가 여기 식에서 여기 w 알파 i, yi 하고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의 오토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리니어 SVM에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솔루션은 w는 이렇게 해서 웨이트를 구하고요. 자, 알파i 구했죠. 밸류가 최대가 되도록 알파i를 구한 다음에 자, b는 yk에서 t 곱하기 xk를 빼준 값. 요게 된 얘기는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non-zero 알파, 즉 그 서포트 벡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indicate 서포트 벡터. 그래서 classify 펑션은 이와 같은 식을 갖는다. 우리가 그 구분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xi하고
inner product xi하고 x inner product에서 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이제 약간의 좀 변수를 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딱 두 개를 나눠주면 이쪽의 영역과 이쪽 영역 중간에는 물론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파란 색깔이 이쪽에 하나 추가됐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은 에러죠. 에러입니다. 자, 에러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서포트 벡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이동거리가 이 로잖아요. 로. 요거 떨어진 거리가 그러니까 1로 노멀라이즈 시켰어요. 1. 그죠? WT X 플러스 B가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0이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위로 이동.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이동. 요 이동하는 슬랙 베리어블, 우리가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에러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 어려운 것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갖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에러를 얼라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점들이 여기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요 점들을 여기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요 값들이 사실은 원래는 당연히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이동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영역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경계면 갖다가 다시 계산하는 그런 룰로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 있던 수식 중에서 요 값이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어떤 플러스 값, 뭐 0.3이다. 그러면 0.7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0.7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1인데 요곳의 경계면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 0.7, 0.3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부분에 갖다 놓는 거죠. 자, 이러한 그 경계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그 알고리즘이 바뀌겠죠. 이 식이 1이 아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어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면 이 C가 이 파라미터 C를 갖다가 우리 소위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 세트가 많고 또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모델 캐패시티가 굉장히 커질 경우에 이 오버피팅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만약 클래시파이어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채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변형시켜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우리가 일단 다 보낸다. 그러니까 일반 샘플들을, 그런 개념을, 모든 XI에 대해서 그걸 다 샘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경계를 좀 흐트러뜨려서 다시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은 똑같고요. 식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W하고 B 값이 바이어스가 조금 바뀌죠. W는 똑같으냐, 바이어스 바뀝니다. 자, 그래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정규라면 어떤 에러를 주는, t가 1보다 작은 스코어가 0.7보다 크면은 yes, 마이너스 0.7보다는 no.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슬랙 베리어블을 적용한,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건데 얘는 이쪽에 속하게 되겠죠. 0.7을 경계로 바뀌는 거니까. 디스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좀 축소시켰다 넓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넓히는 거는 할 필요 없겠죠. 좀 줄이는 거죠. 그 가운데 이렇게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리니어 SVN, 그러니까 separating 이 하이퍼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리니어합니다. 그죠? 리니어. 그래서 우리 쉽게 WTXB라는 그 식을 쓰게 되면 심플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서포트 벡터가 어떤 것들인지를 자동적으로 찾고 거기에서 알파를 계산하고 웨이트를 맞춰주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리니어 SVM에서의 문제점은, 자,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나눠지죠. 정확히 리니어 세퍼러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세트가 1차원적으로 여기 가운데하고 양쪽으로 나눠져. 지금 사이 XOR처럼.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각 샘플을 갖다가 제곱을 시킵니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값들이 커지겠죠. 네, 값들이 이렇게 X2, X제곱상에서 보게 되면 그 값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리니어하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매핑하는 방법이 디멘전이 1차원이 아니고 2차원. 또 2차원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디멘전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non-linear SVM이라 그래요. non-linear SVM이라 매핑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매핑을 X제곱만 이거는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원형의 이제 가운데와 바깥. 우리가 이거 폴라 코오디네이트 하게 되면 쉽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파이 함수라는 어떤 함수를 각각 x에다가 제곱 함수를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 상에서 하이 디멘저널 상에서 하이퍼 플레인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죠? 플레인으로. 이거는 절대로 리니어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간을 상위 도메인으로 옮겨야만 가능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이X를 바꾸는 것이 이제 그 과제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커널이라 그러면 커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한다 그러면 KX1, X2는 일반적인 WX이기 때문에 그 X에 대한 비례죠. 2차원적이면 XI, XJ. 두 개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X가 파이면 파이로 이렇게 바꿔져 있다.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 그러는데, 자, 만약 예를 들면 커널 펑션의 x1, x2가 만약에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커널 펑션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x1, x2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요 phi x로 구하게 되면 이걸 전개를 해봅니다. xi 1 더하기 xit, xj를 전개해보면 여기는 ij하고 1, 2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곱하게 되면 하나는 1, 하나는 2가 되겠죠. xi1, xi2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것들 전부 나열하면 모두 6개의 텀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개한 거예요. xi1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에서 1, 2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벡터 내적으로 phi x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는 트랜스포즈하고 하나는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i1 대신에 1, 저쪽에서 이쪽에서 2 이렇게 이 식의 값들이 얻어집니다. 대적이니까 1 더하기 하니까 서로 하나씩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1에다가 x2, x1 얘는 x1, x2 이렇게 4개가 그죠? x 자승은 이렇게 2개.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의 함수를 했더니 이렇게 세퍼러블하게 우리가 구해지더라. 커널 펑션이 이런 세퍼러블한 커널 펑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퍼러블한 커널 펑션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 폴리노미얼 방법,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보리카하고 시그모이드는 비슷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커널 펑션의 탄젠트 하이퍼보릭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얼 RBF 함수라는데 RBF 가우시안처럼 xi1과 xi2가 이 식처럼 우리가 연산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넌리니어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평면을 짤 수가 있어요. 하이퍼플레인 상에서. 자, 정리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의 베이스에서 근거해서 하이퍼플레인을 추주한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는 디시전 바운드에 가까운 크리티컬 포인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이 디그리 마이너스 1 SVM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디그리 SVM은 넌리니어겠죠. 한 차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파워풀하고 엘레건트한 웨이를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서 SVM을 적용한 예가 많은데, 이건 뭐 논문도 있고요. 어쨌든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갖다 클래시파이 하는데 많이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고요. SVM 라이트, 그 다음에 프리, 여기에 이제 RIB SVM, 이것이 이제 그 리눅스 머신에 쓰는 거죠. 타이니 SVM. 이같이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패키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SVM이 지금 널리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는 맨 마지막 단입니다. 우리가 딥러닝에서도 맨 마지막 단은 클래시파이어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설계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풀 커넥션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가 소프트 벡터 머신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직스 리그레션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리니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앞에 설명했죠. 다른 자료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머신러닝이 결국 그 구분하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잘라내는 가장 쉬운 게 클래시파이어인데 그 중에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고 가장 그 최근에 성능이 좋은 SVM에 대한 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